모델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설명하게 된 장채윤입니다. 저희가 맡은 프로젝트는 Toxic Comment Detector 그리고 Clean Sentence Generation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악플 중에는 의도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단순 혐오성 댓글도 있지만 의견 표출이 격해진 나머지 악플이 되어버린 댓글도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네이버의 클린봇과 같은 인공지능 모델의 경우 어느 정도 문맥을 고려한 악플 탐지 기능을 적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번 악플이라고 탐지된 댓글은 모두 블라인드 처리하여 악플의 의도를 고려하여 순화시키는 기능까지는 구현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악플을 쓴 사용자의 댓글 의도를 고려하여 같은 의미의 다른 말로 순화시키는 교정 작업까지 포함된 제너레이션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수행될 경우 악플 사용자의 언어 습관을 교정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용 습관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그냥 한글로 순화시키는 것도 생각을 해보았고요. 영어로 변환시키는 작업도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우선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약 13만 개의 데이터를 에브리타임, 네이버 뉴스, 인스타그램에서 크롤링하고 프리 라벨링된 데이터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13만 개의 데이터 중 약 9만 개의 데이터를 라벨링을 하였고요. 완벽하게 클린하게 라벨링한 데이터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라벨링을 한 방법은 우선 직접 손으로 라벨링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욕설 사전을 만들어가면서 라벨링하는 방법과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X와 Y가 다 있는 데이터, 즉 모두 라벨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프리딕트를 하거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작업을 행하는 학습을 의미하죠. 그리고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즉 X 데이터만 가지고 클러스터링하거나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학습 방법을 의미하죠.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도 비슷한 방법인데요. 데이터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라벨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나머지의 라벨링이 되지 않은 데이터를 라벨링된 데이터와의 유사성을 찾아서 클러스터링하거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돌리는 방법으로 라벨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진행하였고요. 아큐러시가 보시다시피 그렇게 높지 않은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어 사전을 만들어서 라벨링하는 방법도 진행을 하였고요. 이렇게 총 9만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라벨링을 하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LSTM, 바닐라 RNN, 버트 파인튜닝 모델 등을 돌려보았습니다. 각각의 모델들이 아큐러시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로 나왔고요. 버트 모델이 가장 테스트 아큐러시가 높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간단한 모델을 돌려본 결과 몇 가지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앞서 보이는 1번에 보이는 욕처럼 우리가 욕을 인식하는 것은 그 둘의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다음에 보이는 이 단어를 욕이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떨어져 있을 경우 단어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 그대로 그 둘이 같은 의미임을 이미지를 통해 학습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RCNN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두 번째로 제발과 제발, 광주와 고아주 등의 오타들은 어떻게 탐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뇌가 저런 단어들이 오타임을 아는 것은 읽어봐서 소리가 비슷하거나 자음과 모음을 재배치함으로 같다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런 단어들은 자음과 모음을 쪼개서 인덱싱 시킨 후 올바른 단어와 유사도를 검정하여 오타임을 탐지하고 발음 형태로 변형시켜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에는 또 문제가 발생을 해야 하는데요. 앞서 제발과 제발, 광주와 고아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아주라는 단어가 있을 경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고아주라는 단어가 있을 경우 광주와 고아주 중 어떤 단어를 말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를 탐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생겨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수님께 현재 부탁을 드린 상태이고요. 교수님의 조언을 통해서 방법을 고안해낼 예정입니다. 앞서서 이런 프리프로세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다음으로 앞으로 어떤 진행 사항을 겪을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저희가 앞서 보여줬던 모델 말고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모든 시도 결과 결국에는 버트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았고 이 버트를 어떻게 파인 튜닝 해야지 성능을 더 올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논문을 해석한 그런 사이트를 많이 찾아본 결과 버트 베이스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데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버트에 인코더 블럭이 12개 있고 각각의 출력 결과를 PCA로 시각화한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풀 레이어가 마이너스 1인 부분이 마지막 출력층입니다. 즉 출력층에 가장 가까운 레이어죠. 근데 이 레이어를 확인해 보면 이 토큰들이 분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파인 튜닝을 하지 않고 프레트레이닝된 모델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 이 논문의 입장인데요. 따라서 입력에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레이어를 사용할 경우 분류 작업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맥 정보를 담고 있는 CLS 토큰으로부터 아직 문맥 정보들이 뒤섞이지 않은 임베딩 아웃풋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러한 분류 문제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적용한 어텐션이 있더라고요. 퓨리 어텐션이라고. 그래서 퓨리 어텐션을 통해서 파인 튜닝 동안 CLS 토큰과 임베딩 처리된 입력 문장의 유사도를 계산한 다음에 그중 가장 높은 토큰을 욕설로 학습해 나간다 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앞으로의 모델을 설계할 예정이고요.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여기 밑에 코드를 간단하게 적었는데 이 코드에 보이는 것처럼 히든 스테이트를 없애고 단순 몇 투명 면산으로 바꿔서 코드를 작성해서 파인 튜닝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구성해 나갈 예정이고요. 퓨리 모델과 다르게 이제 그냥 욕설을 마스킹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킹하기 전에 욕설의 퍼센테이지를 출력하는 형식으로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의 최종 목표인 언어 순환 모델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T5를 고려하고 있고요. T5를 고려한 이유는 이제 T5가 Q&A 형식의 데이터셋을 학습하는 데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이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T5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이닝 할 때 빈칸 채우기 목표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그 후에 파인 튜닝을 할 때 Q&A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에 가장 최적화된 모델인데요. 앞서서 프리트레이닝 하는 경우는 라벨링된 데이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임의의 자연어 데이터셋을 넣어주면 랜덤으로 마스킹을 한 다음에 그 마스킹된 단어를 예측하는 식으로 모델이 학습을 해 나가고요. 후에 이제 라벨링된 Q&A 데이터셋을 넣으면 모델이 이제 학습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라벨링 되지 않은 욕설 데이터 몇만 개의 데이터를
이 모델에 넣어서 프리트레이닝 시킨 후에 라벨링이 된 몇 개, 1000개 이하의 데이터를 순화하는 모델로 학습을 시킬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도는 안 해본 상태이고요. 내일부터 생성 모델부터 시작해서 직접 본격적으로 모델링 하는데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데이터셋의 구성은 이제 논문을 확인해 보니까 버트 스타일로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해서 이제 마스크를 15%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 85%는 그대로 남겨둔 다음에 이제 랜덤으로 마스크를 씌우는 방식으로 학습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진전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깨끗하게 정제된 그런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데이터셋을 모으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고 라벨링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이 프로세싱 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 이슈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정리를 해가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다시 TNT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